자, 풍산중 2학년 벌써 중간고사 끝나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기말고사가 다가왔죠? 오늘은 상과 문법에 있어서 상과 단원에 있어서 문법이랑 대화문만 좀 볼 테니 지금 받으신 하늘색 계열의 문법 훈련 교재와 그다음에 연두색 계열의 오아시스 교재 같이 두시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문법 훈련 1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문법은 수동태랑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 쓰는 경우인데 다행히 문법이 3단원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아무 문제 없이 100점 맞고 이번 1학기 마무리 잘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수동태 바로 볼게요. 수동태는 아마 여러분들 다 오늘 수업 듣기도 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다 공부해 봤을 건데 수동태가 조금 생소할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사실 그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막상 의외로 영작할 때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능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할 때 주어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가 바뀌면서 수나 그러니까 단수 복수 처리하는 거랑 그다음에 시제 이런 것들이 헷갈려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많은 기말고사 때 서술형에서 틀려면 대부분 그런 기술적인 실수를 좀 해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정말 많이 해보면서 특히 서술형 문제 많이 풀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100점은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능동태랑 수동태, 수동태를 B 플러스 PP로 쓴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과거분사에 특히 불규칙 동사의 과거분사형, be는 been이라고 하고, come은 come이라고 하고, cut은 cut이라고 하고, 이런 불규칙 형태는 당연히 외워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외워졌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시험지 하나 달라고 하세요. 외우면 되니까. 제일 부끄러운 건 안 외우고 애매하게 알다가 꼭 시험 때 가서 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저한테 거리낌 없이 꼭 요구하세요. 아니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B에다가 PP를 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ED를 쓰면 되는데 불규칙형은 이제 불규칙형에 외운 거에 맞춰서 쓰시면 되죠. 자, 그럼 능동이랑 수동이 결국 뭐냐? 여러분, 이 태라는 말이요. 이게 태가 우리가 형태할 때 태자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voice예요, voice. 이 태가. voice가 뭡니까? 목소리죠. 목소리니까 이 active voic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는 패시브 보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주어에다가 동사의 목소리를 누구 걸 넣을 거냐 이거야. 그래서 영어로 active는 act, 직접 행위를 하는 사람. 그래서 능동이라고 한자로 번역을 한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해자 입장인 거예요. 주어를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수동은요. 패시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당연히 누구 입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의 반대 피해자 입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주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동태를 쓰는 건 피해자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때렸을 때 경찰에 가서 신고할 때 선생님이 저 때렸어요가 좀 더 임팩트 있어요? 저 선생님한테 맞았어요가 좀 더 임팩트 있습니까? 아무래도 주어에다 피해자를 넣게 되면 뭔가 좀 더 부각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수동태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럴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수동문 같은 경우도 이런 겁니다. 영화가 우리를 깜짝 놀래켰다? 그러니까 영화가 만약에 별로 그렇게 놀라울 것 같지 않은 영화인데 와, 그게 그렇게 사람들을 놀래킬 만큼 되게 좋은 영화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영화를 주어에다 넣는 게 좀 더 임팩트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와, 우리 진짜 깜짝 놀랐지 뭐야, 와 이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랐던 걸 좀 더 임팩트 있게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 입장인 그들을 주어에다 넣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동작을 받는다라는 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피해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 이것도 다 외울 거예요. 자, 자동사, 타동사가 뭡니까? 자, 저는 자동사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쌤이 애초에 동사는 여기 뒤에 무조건 이거 꼬리표 꼭 달고 다녀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동사는 뭐랑 뭐로 나뉜다고 제가 가르쳤어요. 자, 자동사랑 타동사로 나뉜다 그랬죠. 여러분, 영어는요,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 안 하면 영어를 배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데 자동사, 타동사를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푼다. 잘못 공부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진짜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타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 붙어야 돼요? 타동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사의 에너지를 다른 애한테 옮긴다는 뜻이잖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러니까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목적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 동사의 행위 대상이니까 결국 피해자인 거죠. 그죠? 근데 그 피해자를 주어에다가 둔 게 수동태라며. 아, 그러면 목적어가 앞으로 빨려 나가야겠네? 그러니까 수동태는 피해자 BPP PP by 주어에 있던 가해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가 뒤바뀌는 거죠. 그러려면 피해자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려면 피해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러면 동사는 무조건 뭐여야 돼? 무조건 타동사여야 돼. 애초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성립이 불가능한 거야. 왜냐면 행위의 대상, 즉 이게 피해자를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는 대표적인 다 완전 자동사, 그러니까 자동사로만 쓰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occur, 발생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happening랑 똑같은 뜻이고, 이건 니네가 그냥 도착하는 거고, 니네가 그냥 죽는 거고, 그냥 너네가 등장하는 거고, 그냥 너네 그냥 냄새가 나는 거잖아. 이런 자동사들은 다 당연히 목적어를 쓸 수가 없기에 수동태로 당연히 못 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동사인데도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로 쓰지 않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have, 특히 resemble이 닮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별이는 어머니를 닮았다라고 얘기하지, 한별이는 어머니에 의해 닮아졌다라는 제정신이 아닌 얘기를 여러분들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썼을 때 어감이 당연히 이상하면 그러면 쓰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나 어떠한 상태, 그 순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상태 동사들은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have 같은 경우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지, 가져진다 이런 말로 안 쓰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2학년 때는 수동태가 뭐 별거 없고요. 그냥 딱 수동은 피해자 입장, 그리고 타동사일 때만 쓸 수 있다. 근데 타동사 중에서도 의미, 어감이 이상하면 쓰지 않는다.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리는. 그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수동태를 통해서 부정문 만들어봐, 아니면 의문문으로 바꿔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 쓸 때는 동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맨 앞으로 빠지면 되고, 특히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먼저 놓고 그 다음 비동사 놓고 주어 PP 순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이런 영작 문제를 보통 많이 내요, 2학년 때.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는 뒤에 무조건 어떻게 써야 돼요?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가 고정인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특히 이렇게 동사구, 그러니까 구동사라고 얘기하는데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야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걸 이제 우리가 소위 구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laugh는 뜻이 뭐예요? 그냥 내가 웃는 거야. 내가 하하하 하고 내가 웃는 거기 때문에 자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수동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laugh 하고 여기다가 at을 넣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 돼요? 하하하 하는데 at이 이거거든. 하하하 하고 이렇게 웃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웃는 거니까 기분 나쁘죠. 어때요? 그죠? 조롱하다라는 뜻이에요. 비웃다. 그러니까 이걸 쓰면은 이제 자동사였던 게 타동사가 되죠. 그러면 타동사가 됐으니까 수동태 쓸 수 있지. 그러면 수동태로 썼을 때 be left 하고 끝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be left 하고 and 넣고 그 다음에 by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넣어서 틀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동사구를 하나의 단어처럼 취급하여 항상 함께 붙여 쓴다.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틀리는 친구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be 그대로 고정해서 쓰는 거. 이거는 뭐 다들 한 번씩 해봐서 알 것 같고. 자, by 행위자를 통상적으로 쓰는데 쓰지 않는다? 당연한 거야.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를 때는 그럼 당연히 안 쓰겠죠. 그래서 모르거나 불분명해. 그러면 당연히 못 쓰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 행위자가 딱히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행위를 당한 그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기만 하면 돼. 그럼 그때는 굳이 안 쓰는 거지. 아니면 그냥 막연한 일반인이야. 뭐 그러면 구태여 쓸 필요가 없겠지. 그리고 글의 중간에서 주어를 바꾸지 않기 위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when he arrived home, he was arrested. 그러니까 여기 주어를 그러니까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체포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주어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러면 구태여 그냥 by를 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어서 쭉 쓰는 경우에는 수동태를 그러니까 생략하곤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다 그냥 이유가 뭐야? 귀찮거나 안 써도 되거나 아니면 누군지 몰라서 못 쓰는 거거나 이럴 때 아니면 by를 쓴다. 그리고 사실 by를 안 쓰는 경우보단
사실 by 이외의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경우 뭐 예를 들어 cover, 뒤덮다, be covered 하면 by가 아니라 be covered with, 만족하다는 be satisfied with, 실망하다는 be disappointed at, 이런 식으로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형태들이 사실 시험 문제 단골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판서 수업하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학교에서 이걸 다뤘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별도로 문제와 개념을 좀 마련해서 별도로 학습을 시켜주고요. 아니면 그냥 딱 이 정도에서 끝내고 나중에 혹시나 모르는 차원에서 직보 때 조금 풀어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동태는 간단해요. 딱 뭐 한다? 능동은 가해자 입장, 수동은 피해자 입장. 그러기 위해선 동사가 반드시 타동사여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요 4호 형식 요거예요. 요거. 자,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he gave Tom the book. 목적어가 얘는 두 개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목적어 두 개니까 주어도 목적어를 주어에다 옮기는 게 수동태잖아. 목적어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먼저 쓰잖아. 사람 먼저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사형식이라서 그 다음에 받는 물건 그대로 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주어에다 넣잖아. 그러면 책을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개꿀 표현이죠. 근데 만약에 너네가 책을 주어에다 넣잖아. 그럼 얘가 누구한테 갔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전치사를 꼭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앞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전치사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는 to 써야 되고 어떤 건 for 써야 되고 어떤 건 of 써야 되고, 요거 이제 중1 때 외우는 건데 계속 외울 때마다 까먹죠. 자,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해 줄게요. to는 그냥 바로 직행할 때 쓰는 거야. 얘를 give, 주다는 내가 이 분필을 여의한테 그냥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그냥 직발로 그냥 그대로 직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to 쓰면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buy, 이 분필을 다이소에서 사다가 제가 한별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샀다가 내가 들고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갖다 줘야 되죠. 바로 사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한별한테 가진 않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for는 중간에 한번 경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도달한다.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 그러면 for 쓰면 돼요. of는 간단해. of는 그냥 ask. 물어볼 때 그냥 of 쓴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세요. 원리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전치사를 만약에 앞에다가 이런 걸 썼을 때 사물 같은 걸, 그러면 전치사를 give 같은, send 같은, write, teach 이렇게 직발로 그대로 꽂히는 사형식 동사는 그냥 바로 전치사 to, buy, cook, 뭐 get 이런 거는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갖다가 내가 들고 있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for, 물어보는 건 무조건 of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둘 다 수동태 주어를 쓸 수 있다. 근데 send, make, read, write, buy, bring 등의 동사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인 사람을 주어에다 넣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특히 buy. 이것도 외우지 말고요. 그냥 제가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she bought him a pen이라고 했다 쳐. 그러면 목적어 두 개니까 이것도 주어 두 개 만들 수 있지. 맞아. 문법적으로는 둘 다 되지. 근데 내가 이거 사람 앞으로 넣어볼게. 이래버리면 무슨 뜻이 돼요? He was bought.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구매가 돼버렸다는 뜻이 돼. 인신매매 되잖아요. 뭐 창조물이세요? 만들어졌다? 우리가 뭐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어에다 넣었을 때 이게 말이 안 돼서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줘요? 우리가 무슨 택배로 막 발송됩니까?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읽히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write도 마찬가지. 우리가 써진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주어에다 넣었을 때 말이 어감이 이상하기 때문에 give 같은 거 정도만 이제 사람을 좀 보통 넣는 편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이런 동사들은 그냥 사물만을 앞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각각 다 전치사 뭐 써야 돼요? to, for, to, for. 그 다음에 bring도 to.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치사 각각 이거 쓰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형식. 여기 보시면 얘는 이렇게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해.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인 목적어를 주어에다 넣고 was called 뭐뭐라고 불리다잖아. 그러니까 이 목적격 보어가 그대로 내려와서 그냥 주어가 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보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콜은 오히려 엄청 쉬워. 그냥 명사 그냥 썼던 거 있지? 그대로 밑으로 내리면 돼. 알겠지? 자, 마찬가지 여기도 happy라고 했잖아. 그럼 happy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수동태 뭐라고? 가해자 입장. 수동태 쓰려면 동사 뭐 해야 된다고? 타동사. 자, 웜업 풀어보고 나머지는 CT 선생님의 지도하에 쭉 한번 풀어보고 그 외의 범위는 숙제로 쭉 풀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The cat kicked the mouse. The cat, 고양이가 발로 차줬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써야지. 그리고 이것도 쌤은 공으로, 공이 던져서 맞은 것 같은데 그럼 was hit이라고 해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다 수동이죠. 자, 3번 타이거는 이게 그림이 흐려갖고 was thrown by the bear. 곰이 호랑이를 던져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던져진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다 피해자지, 그지? 수동태는 피해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능동이면 A. 그러니까 이게 액티브 보이스라서 A라고 한 거고 패시브 보이스라서 P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되게 꿀팁 하나 알려줄까? 아니 능동이려면 가해자니까 뭐야? 피해자가 있어야 되겠지, 목적어에. 목적어 있으면 다 능동이야. 이건 목적어 있어 없어? 없네? 수동. 목적어 있지? 능동. 목적어 없네? 수동. 그 다음에 목적어 있지? 능동. 목적어 없네? 수동. 목적어 있지? 능동. 목적어 없네? 수동. 그 다음에 목적어 없지? 수동. 야, 이거 책 만드신 분 봐. AP 하니까 너 이거 A인 줄 알았지? 하고 변화구 주신 거 봐. 그러니까 보고 풀어.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죠. 근데 여기는 목적어 있지? 그러니까 얘는 A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쉬워. 타동사인지 확인하고 뒤에 목적어 있다? 그럼 능동. 없다? 그러면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럼 걔가 주어로 가서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니까 수동.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이거 과거분사형. 이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 같이 풀잖아요. 그러면 맞아 이거지 하고 너네 그냥 넘어갈 거거든. 그러면은 너네가 뭐지? 막상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맞는지 봐야 되니까 이거 너네가 해봐. 그리고 내가 이거 수업 때 한번 확인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게 하나라도 있다. 사실 나랑 시험 공부하면서 틀린 건 전혀 안 부끄러운 거거든. 제일 부끄러운 게 뭐겠어? 그냥 모르는 거 꽁꽁 싸매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그때 가서 망신당하고 그러는 게 더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건 완전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너네가 내가 여기서 풀면서 같이 따라하면 너네가 아는 줄 알고 혹시 착각할 수도 있어서 이거 너네 힘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따가 CT 선생님의 지도하에 한번 답주 채점해보고 틀린 거 있나 확인해봐. 그 틀린 거 있으면 내가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외울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알겠지? 지금 안 외우면 너네 이거 계속 끌고 가다가 고1 때 가서 또 털리지 말고 지금 제대로 잡자.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채점 정확하게 또박또박 제대로 하시고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러면 가서 고쳐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쭉 넘어가서 나머지는 CT 선생님 한번 해보고 자, 몇 쪽이냐면 19쪽. 자, 19쪽은 좀 금방 끝날 거예요. 자, 너네 이거 목적격보에 투부정사 쓰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have, make, let만 동사 원형이지. 자, have, make, let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너네 소위 사역동사라고 배운 거 있잖아. have, make, let 정도만 목적어 쓰고 자, 동사 원형을 쌤은 VR로 표현해요. 이러면 동사 원형이란 뜻이야. 자, 근데 얘는 지금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투부정사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되게 간단해. 투부정사가 얘들아 의미상으로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좀 미래지향적인 의미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중에 할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게 투부정사거든. 그래서 가령 이런 거야. 너네 집에 가고 싶다 영어로 뭐야? I want to go home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want 뒤에는 무조건 투부정사 쓰지. 왜? 하고 싶다는 건 지금 못하고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want, hope, wish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다 투부정사인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이 동사보다 나중에 일어난다는 뜻이야. 동사보다. 생각해봐. 얘들아 요청을 해야 이 행위를 해줄 거 아니야. 요청을 하기도 전에 하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요청을 해. want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tell, 아니,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조언을 해야 공부 열심히 해라고 조언을 해야 공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expect는 기대하다잖아. 그리고 기대하다는 당연히 미래잖아. want는 똑같지. 그리고 allow는 허락하다죠. 엄마 나 롯데월드 갔다 와도 돼요? 허락을 받고 롯데월드 가셔야죠. 롯데월드 가서 티익스프레스래.
아틀란티스 기다리면서 엄마 나 롯데월드 갔다 와도 돼? 이거는 허락이 아니라 이건 양아치잖아. 그지? 허락을 해야 하셔야죠. 그러니까 다 이거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이건 아직 안 일어났지.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부정사 쓰는 거야. 이게 개념이 다예요. 끝. 그리고 투부정사가 얼마나 개꿀입니까? 목적어가 3인칭이든 시제가 과거든 다 상관없이 무조건 다 못 써. 투 동사 원형으로 형태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혁신인 거야. 알겠죠? 자, 근데 그거는 조심하셔야죠. 투부정사를 부정으로 쓸 때는요. to 앞에다 쓰셔야 돼. 그래서 to not이 아니라 not to. 그래서 그녀는 조언을 했어. 내가 뭐 하지 않도록? 내 집을 팔지 않도록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not to라고 해야 돼. 너네 이거 의외로 중2 애들이 요거 시험 문제 풀면 되게 잘 많이 틀려와. 영작으로.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 투부정사는 부정을 반드시 to 앞에. 그래서 not to, not to, not to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그 외에도 이거 봐봐. beg, 구걸하는 거야. 구걸 제발 해주세요. help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두 개는 당연히 근데 help 같은 경우는 너네 배운 적 있을 건데 help는 사실 투부정사도 되지만 동사 원형 둘 다 쓰곤 하죠. 그래서 이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encourage 격려하다 force는 이거 강제로 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초대하다 명령하다 이거는 convince는 좀 처음 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신시키다. 그러니까 내가 막 안심시키는 거야. 확실하게 아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persuade는 설득하다라는 뜻이고 remind는 상기시키다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딱 봐 이런 걸 다 해야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행위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의미일 때 다 투부정사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안 외워도 너네가 해석해서 쭉 풀어낼 수 있겠지. 단어 뜻 몰랐으면 단어 뜻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웜업 그대로 볼게요. 자 my teacher is going 그러니까 내가 아까 have make를 써줬지. 왜 그런 줄 알아? 지금 목적격보에 지금 뭐 해놨어?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 써놨지. 그럼 get 쓰면 안 되지. get은 투부정사니까. 그러니까 have 써야지. get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으로서 뒤에 목적격보에 투부정사 써야 되죠. 이거 아마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자 얘는 투부정사 썼지. 근데 have, make, let은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ask 쓰면 되고 그러니까 뒤에 형태 보고 풀면 돼. to practice는 have, make, let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convinced,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투부정사 있지. 그러니까 have 쓰면 안 되니까 forces, 강제로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도 투부정사 있지. 그래서 설득하다에 persuaded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얘는 동사 원형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get이 아니라 let이라고 해야지. let은 하게 냅둔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TV 보도록 냅두셨다 라는 뜻이지. 자 그 다음 7번부터 Please don't shout 소리 지르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ask는 요청하다고 told는 얘기하다잖아. 그러니까 him not to shout 소리치지 말라고 뭐라고 했던 거야? 자 이렇게 Please don't shout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이거 어떤 건 ask고 어떤 건 told일까요?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 근데 개념 써줬나? 자 ask는 좀 뭔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tell은 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으로 쓰면 되냐면 요청의 취지면 ask, 그냥 말하는 거의 취지면 told라고 하시면 되는데 좀 보시면 다 Please don't shout. 자 그럼 이렇게 그냥 평서문이잖아. 그럼 told, 의문문이면 asked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지? 그리고 turn right at the next corner. 자 다음 코너에서 우회전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얘기한 거지.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 stop, 멈추라고 얘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12번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그냥 asked 쓰면 되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물어본 게 명령문이야. 그러니까 말한 게 명령문이다, 평서문이다. 그럼 told 쓰면 되고 의문문이었다. 그럼 asked 쓰면 돼요. 간단하죠. 이게 그 나중에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법이라고 배우는 건데 지금 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너네 교재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개념이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배운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면 그때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가볍게 좀 봅시다. 자 뭐 여기 개념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고요.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빠르게. 자, 이제 문법 교재는 잠깐 옆에 두고 연두색에 오아시스 좀 펴서 오늘은 대화문만, 본문은 다음 수업 때 판서에서 해줄 거예요. 자, 대화문만 좀 볼게요. 1쪽. 자, 물건 살 때 얘기하는 거 나오네. 자, 그럼 이거 너네 나중에 해외여행 가야 되니까 지금 꼭 단디 알아놓자. 자, 3쪽 바로 봅니다. 3쪽. 자, 높아짐에 또 얘기합니다. 에이, 쌤, 대화문은 뭐 쉽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까불다가 골로 가는 거야. 자, 여기에 어법을 낼 수도 있고 어렵게 출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셔야 돼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How much? 얼마예요? Are the round glasses? round는 동그란, 그리고 glasses라고 하면 두 개 글래스니까 안경이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유리잔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 둥근 안경은 얼마예요? They're $18. 자, glasses니까 당연히 복수니까 they라고 하셔야 돼요. $18입니다. Can I get a discount? 듣기에서 많이 나온 표현이죠. 저거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No, I'm afraid not. Sorry. That's okay. I'll take them. 이건 너무 쉽다. 그지? How much라고 해서 물어보고 가격 듣고 할인 물어보고 싶으면 Can I get a discount?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Hello, may I help you? Yes, I'm looking for. 자, 얘들아, look for는 뜻이 뭐예요? 찾다라는 뜻이죠? 이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고 Looking for a backpack for school. 학교 등교용 가방을 사려고 해요. What about? 이건 어때요? This red one? 여기서 one은 당연히 이 백팩을 가리키는 거죠. It's $12. Can I get a discount? Okay, I'll take $2 off. off는 빼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2 깎아줄게요 라는 뜻이에요. 자, that sounds good. I'll take it. 자, 그리고 세 번째. Excuse me, how much is this purple t-shirt? It's $10. That's expensive. Can I get a discount? Okay, I'll take $1 off. That'll be $9. I'll take it then. Thank you. 이렇게 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자, hello, may I help you? I'm looking for, look for 뭐라고요? 찾다. A baseball glove. This one is $15. And it's in good condition. 컨디션이 상태란 뜻이야, 상태. 그래서 얘 지금 상태가 꽤 좋아요. 이런 뜻이죠. $15. 뭐 중고나라? 뭐 이런 데서 사고 있나 봐. 보통 새 거면 이런 good condition 같은 얘기는 잘 안 하죠. 자, can I get a discount? 여기서 당근에서 심지어 지금 좀 또 애누리 하고 있네요. Okay, I'll take $2 off. Then it's $13. I'll take it. 이런 거 막 숫자 빼놓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 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엔 고전적인 문제 좀 자주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문제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문법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자, 이런 건 쭉 다 넘어가서 자, 6쪽 한번 볼까요? 자, 6쪽. Wow, there are so many interesting things. 자, 이거 대열은 주어 아니죠? 여기서 주어는 interest things 복수죠. 그러니까 복수 취급해야지. 네,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interesting은 흥미를 유발한다는 뜻이지. 여기에 interested라고 해보면 물건이 지가 흥미를 느낀다는 미친 뜻이 되지. 그러니까 interesting이라고 해야 돼요. 자, 여기 되게 재밌는 거 많다. Everything here is old or used. 자, 여기 used는 중고란 뜻이야, 중고. 그래서 오래되거나 다 중고야. 여기 있는 모든 건. What are you looking for? 뭐 찾고 있니? I'm looking for a clock. 나 시계 찾아. How about this red clock? 그럼 이 빨간 거 어떠니? How much is it? It's $15. That's too expensive for me. Can I get a discount? No, I'm afraid not. 안 돼. 할인은 안 돼. It's only 1 year old. 이거 1년밖에 안 됐거든. It's almost new. 거의 새 거야. 그래서 then 그러면 how much is this blue clock with the large numbers? 이렇게 with가 명사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명사 꾸며주죠. 그러면은 with는 뭐뭐가 있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좀 큰 숫자가 있는 이 파란 시계는 어때? 이거는 it's $10, $10야. Then I'll take the blue one. 자, 이렇게 one 쓰면 이 클락 가리키는 거죠. 이런 걸 소위 부정대명사라고 하지. Thank you. 이건 다 됐고 이것도 다 예시고. 오케이. 그러면 뭐 대화문 별로 없네요, 이번 건. 자, 3과 대화문은 근데 사실 솔직히 뭐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자라고는 했지만 뭐 그렇게 난이도는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대화문은 진도 나갔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예요? 대화문을 복습을 해오셔야 돼요. 다음 여러분들이 등원했을 때 1일 테스트에 대화문 빈칸 테스트 낼 건데 그거 막 빈칸 막 비 내리는 호남선이고 이러면 진짜 혼난다. 자, 복습하라고 하면 꼭 복습해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클리닉 룸 1으로 넘어가서 CT 선생님의 지도하에 방금 저랑 수업했던 문법 훈련에 있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문제 쭉 풀고 가시고요. 우리 다음 수업 때는 3과 본문 나가고 그 다음엔 4과 대화문이랑 문법 그리고 4과 본문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받을 외부 지문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막 열심히 풀면 벌써 7월 초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7월 초에 100점 시원하게 맞고 우리 여름방학 때 시원하게 놀러 갑시다. 자, 그때를 위해서 이 초심 꼭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 자, 모르는 게 있거나 하면 꼭 별표 쳐서 CT 선생님한테 물어본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러고 나서도 모르겠거나 질문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하면은 따로 표시해서 저한테 반드시 판서 수업 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제 클리닉룸 1으로 넘어갑니다.